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강경화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뚝심일까요? 아니면 고집일까요?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건데요. 오늘 발언 가운데 유독 자주 등장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시죠.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입니다.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이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인사검증의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이게 오늘 핵심인 것 같은데 이종욱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국민이란 단어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 국민 여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종 판단은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그 측면을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뭐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제 그 여론조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정부 시절에 뭐 낙마됐던 사람들 얘기도 하고 그 반면에 이제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마치 이제 그냥 통과시켜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약간 함정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예, 그러니까 맨날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으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럼 그 공약 사업을 그만둘 거냐는 거죠.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도 물론 여론도 그렇고 뭐 국회 인사청문 과정도 그렇고 다 참고할 사안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죠. 그런 점을 사실은 조금 더 분명히 좀 인식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좀 있지 않나. 정치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하는 뭐 단어 선택이나 태도나 어조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경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절대로 주도권에서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 직접 좀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동안에는 사실 말이 굉장히 부드러웠는데 그랬죠. 오늘 했던 말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강경한 느낌들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대통령의 의지로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뭐 일전에도 한번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야당을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하는 노력을 또 안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을 대했던 태도하고 비교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한테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으려고 하거나 뭐 야당 뭐 상임위원들까지도 만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야당 지도부도 만나기도 했고 여러 차례 이제 사실 노력을 했다고 하는 점들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는 과거의 야당 시절에는 허들의 높이를 이렇게 높여놨다가 지금 이제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입장으로 보면 옛날에 당신들은 이렇게 높여서 우리를 다 걸려 넘어지게 해놓고 왜 지금은 낮춰달라고 얘기하느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더 잘 맞느냐. 누가 정답이냐라고 말하기는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태도를 보면 이게 이제 타이밍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무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현정 위원님하고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런 타이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더 굽히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한 번 더 야당한테 또 한 번 절절하게 호소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차피 재송부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하는 게 며칠 동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2, 3일밖에 시간 여유를 안 주면 강행한다는 뜻으로 비치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은 할 수 있겠지만 2, 3일 정도 더 지켜보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주말쯤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임명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은 극한의 어떤 반발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약간의 어떤 정무적인 아쉬움이 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더 명분과 모양새가 좀 필요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그 조금에 떨어지는 점수가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벌써부터 지지율 정치를 시작하는 거 아니냐. 여당의 협치는 야당과의 협치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원래 이제 이런 멘트는 항상 좀 짚고 말기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역사와의 대화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야 마이웨이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인데 사실 이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집권하고 난 다음에 사실 예전과는 달리 야당과의 관계를 이제 어떤 소통을 가져 나가겠다는 노력들을 많이 했죠. 그런 것들 이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문 대통령이 애쓴다 뭐 이런 어떤 평가들이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문 대통령이 이제 37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야당을 향해서 거의 뭐 직격탄을 날렸고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여론과 이제 어떤 국민과 직접 뭐 대화를 하겠다. 아마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떤 좀 생각을 가져가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삼권 분립에서 또 청와대를 견제해야 되는 것이 또 나름대로 정당의 기능이고 국회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국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죠. 예전에 야당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검증을 해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 임명할 때 많은 비난을 하기도 하고 처음에 상임위 보이콧하기도 하고 뭐 그거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의 하나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당과의 어떤 저런 걸 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협치가 없는 것 아닌가? 이제 야당과는 상의하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정부의 경색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추경안 그다음에 이제 김인수 헌법재판소장은 임명 동의안 표결을 해야 됩니다. 예. 만약 여기서 부결이 될 경우 이 국정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상당히 걱정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참 흥미로운 흐름을 하나 발견한 게 지난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으니 내일 임명을 강행한다. 저희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절차가 있죠. 강행하기는 지금 강행을 예고를 했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14일 어제까지 이제 보고서 채택이 날짜가 있는데 그렇게 채택이 안 되면은 10일 안에 기간을 정해서 요청을 하는데 지금은 17일까지 지금 보고서 채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7일까지 안 하면은 18일 날 임명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예고인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자신감의 어떤 동전의 반쪽은 오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협치와 어떤 소통이란 것을 얘기를 했을 때는 말로만 소통이 아니고 말로만 협치가 아니고 주고받는 것 속에서 협치인데 지금으로서는 계속 요청만 할 뿐 야당에 주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정부적 판단은 맞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물론 국민들 많은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들의 어떤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좀 더 야당이 좀 더 도와드리려 하는 그런 흐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가랑비에 어떤 옷이 젖는다고 이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된다고 하면은 더 큰 어떤 정책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이제 판단을 좀 들어봤는데 대통령의 오늘 오전 작심 발언을 들은 야당의 입장은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국민의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현주 국민의당 원내부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문 대통령 발언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그동안 협치의 정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예. 손뼉도 서로 양손으로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협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미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 원칙에 위반도 했고 또 그 횟수와 정도가 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자질이라든가 개혁 의지 그리고 그런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린 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대승적으로 양보할 만한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예. 지금같이 한반도 정세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여러 가지 발언들도 저 청문회 거치면서 걱정되는 그런 면모들을 봤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보하거나 타협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협치에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말씀 모두에 그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일단 궁금한데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데요. 이미 야당 특히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이미 2번이나 양보를 했고 그러면 대통령이 협치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오셔서 악수하고 하는 게 협치라는 것인지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이게 야당하고의 관계에서 그냥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한미동맹과 4강 외교의 위기를 감안한다면 이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국민의당의 구국적 충정에서 나온 의견인데 이런 얘기마저 무시하고 강행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의원님 이게 여론조사 결과가 80%가 넘으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물론 협치도 중요한데 국민의 뜻이 이러니까 내가 갈 수 있잖아. 이런 당위성은 당연히 생기진 않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요. 예. 예전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일보인가요? 거기서 보면 부적절하다라는 게 오히려 다수의 국민들의 그 여론조사의 결과였고요. 물론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거친 분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인식에 그 깊이가 전혀 없고, 이 자질의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다른 도덕성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어떤 국정 지지율이 높다라는 일만 가지고 강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지지율이라는 것도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더 겸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회와의 대립을 계속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정부라든가 예. 이런 분들을 비판할 때 계속 해왔던 얘기인데요. 이렇게 간다면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정부와 다른 게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뭐 길거리 투쟁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국민의당은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저희는 뭐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최종적인 입장이 청와대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어제 같은 경우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런 상권 분립이나 헌법 정신에 반하는 얘기까지 나와서 굉장히 의원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건 아직 결론이 나진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청와대의 최종적인 입장을 보고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국회와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시했다고는 보시는 겁니까? 국회에서는 분명히 뭐 인사청문회 결과도 그렇고요.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고 우리 당의 입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만장일치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저희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2시에 회의 있으시다면서요. 저희 좀 긴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얼마나 그 문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 뭐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문 대통령이 물론 이제 집권 초기에 여러 가지 예전과는 다른 여러 행보를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국민적으로 상당히 신선하다는 감을 느꼈지만 근데 상지 지금 30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입니다, 사실은. 5년 동안에 과연 그럼 협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조적으로 이걸 사실 문제를 고민해야겠죠. 사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역대 우리 정권 다 경험해봤지만
항상 이제 초반기에는 뭐 하다가 에이 안 해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좀 강경 기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국민만 손해거든요. 뭐 법안 통과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하면 정말 그 말하던 국민들이 다 안 되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들이 비난하고 또 야당은 장에 나가서 장애 투쟁하고 뭐 이런 것이 연속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더 인내가 저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거 해서 이 깨져버리면 앞으로 남은 4년 뭐그 11개월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문 대통령이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으로서 조금의 더 굽히고 갔더라면 사실 야당을 또 설득하고 갔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 그런 좀 정무적 판단들이 현재로서는 필요한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 어쩌면서 보면 별로 잃을 게 없어요 지금. 야당은 뭐 지지율 지금 뭐 한 자리 숫자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 앞으로 선거도 많이 남았어요. 국회의원 다시 하려면 지금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야당은 국정에 어떠면 책임감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좀 더 달래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예를 들어서 좀 성급하게 한 것 아니냐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뭐 의원주 의원의 말에 의하면 악수하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야당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협치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임명을 강행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으로서 만약에 야당을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면 강경화 후보자한테 스스로 사퇴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방식들밖에 없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무라인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여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야당 입장에서 그런 것도 사실은 인정은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야당은 내줄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의 어떤 부적절성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만큼은 야당 입장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 확고하게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경화 후보자를 꼭 데려가고 싶은데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 그냥 현재로서는 반발이 있더라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만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축구를 할 때 골을 넣을 때 우리 골 결정력이 없다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많이 지적받잖아요. 그때 한 타이밍, 반 타이밍 먼저 뺏어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슛을 해야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 정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야당이 막 반발할 때 야당의 타이밍을 한 번만 더 뺏어줬으면 이번에 한 번 더 문재인 대통령이 호소를 한번 해줬으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쪽에 조금 더 국민들이 솔깃하게 귀를 기울이거나 야당이 더 반발할 명분을 조금 더 빼앗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좀 못했던 게 약간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국민의당의 입장을 좀 들어봤다면 오늘 자유한국당도 이 문 대통령의 작심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예상은 이미 했지만 저희들로서는 이제 강도를 높여 간다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국회의 산적한 문제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그것이 가장 저는 정부로서 숙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강행이 결국은 앞으로의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국정 현안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 제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어제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이 뭐 길거리 투쟁까지 염두에 두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아예 못 나간다고 자유한국당 이런 얘기까지 좀 했었거든요. 최 변호사님. 근데 저렇게까지 했으니까 자유한국당 진짜 강경하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정우택 그 원내대표 겸 당 임시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죠. 지금 7.3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공백을 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기본으로 강공을 밀어붙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리더십이 섰을 때 결국 그거에 맞서서 강대강으로 대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사가 만사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남은 어떻게 보면 정부조직법 개편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추가 경정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있는 6월 이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해버리면은 사실상 가장 큰 어떤 그 타격을 입는 것은 문재인 그 대통령의 정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상당히 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문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야당의 반발 얘기까지 해봤다면 오늘 문 대통령의 작심 발언 중에 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더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입니다.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 장관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직접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는 것 보면 그간 야당에서 제시하는 그 의혹들은 장관이 되는데 큰 흠결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임명을 강행하시는 건 좋은데요. 뭐 그렇다고 이렇게 칭찬하실 것까지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거죠. 박사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야3당도 반대를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인사청문회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는 그렇게 날선 질문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렇게 질문할 근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다 야3당에 합의해서 다 통과시켜줬어요. 자, 그럼 그동안에 그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다 야3당이 뭐 통과시켜준 또는 동의해준 또는 묵시적으로 뭐 어찌됐건 인정해준 그런 후보자들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자 강경화 후보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외교 문제를 담당할 유일무이한 대안이냐는 거죠. 대한민국 외교관들 출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역량이 있는 그야말로 외교 역량을 가진 전문성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자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 어차피 그냥 강행하실 거면 그냥 강행하세요. 그냥 그렇다고 그런데 저런 식으로 너무 그렇게 과대포장하시는 것도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한미 정상회담 준비하는 것도 국회의원적인 강경화 후보자만한 역량을 가진 인물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좀 조급증 또 이 한미 정상회담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일단 외교장관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만은. 예.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럼 국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런 걸 본다면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한미 정상회담에 지금 뭐 임성남 1차관이 있는데 임성남 1차관도 사실은 뭐 30년 동안 외교관에 그 미국과만 해온 분입니다. 뭐 그분을 중심으로 만약 간다라 한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보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좀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러 갔는데 외교부 장관이 야당이 임명도 안 해주고 저렇게 되냐? 이렇게 국민들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의 그런 여론을 조금 이용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정치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야당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럼 그 정상회담 그냥 차관 데려가고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후보자가 없다라고 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결정 자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도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대통령 속은 정말 정상회담에 대한 절박감,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전국의 전체 운영을 볼 때는 한번 대통령이 이런 걸 이용해 준다면 이제 국민 여론을 진짜 없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야당 정말 너무하네. 정말 이렇게 국정을 이렇게 가서 되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조금 야당한테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야당의 평가와는 전혀 반대의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보면 오늘 사실은 여당 중진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와서 여당 중진들이 강경화가 좀 문제는 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나왔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하시면 야당 중진들은 상당히 머쓱해진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다음 얘기 나가기 전에 중간 점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를 구하는 오늘 문 대통령의 작심 발언이 여기 계신 뭐 김성한 평론가님 말고는 다 고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 김성한 평론가님은 문 대통령의 뚝심은 어느 정도 봤다고 이렇게만 보시는 거죠? 아니 뭐 저는 왜 저런 그렇게 당황하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문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청와대의 헤드헌터가 곧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강경화 후보를 픽업했는 분이 다른 추천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아마 강경화 후보자를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낙마시키는 뭐 이런 방법이나 선택지를 고민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야당이 반발하는 어떤 폭이라든가 강도로 볼 때 강경화 후보자는 첫 파도일 뿐이다. 3단 파도가 밀려올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 만약에 낙마시키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엔 누구?
그다음엔 또 누구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걷잡을 수가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고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나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분 말씀을 이제 조금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강행 시사 말고도 막상 문 대통령 본인이 임명권자가 되고 보니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의 고충 한번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지금 현재 우리 인사청문회 그 과정이 자질이나 능력을나 또는 정책적인 어떤 지향을 검증하는 것보다 흠집내기식 이런 식의 과정으로 흘러가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 특별한 흥결이 없어도 인사청문회 과정은 싫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로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청문회 무서워서 선뜻 나서기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어제 저 박수현 대변인의 발언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박사님. 그러니까 아니 약간 자기 검증을 해본 결과 나는 인사청문회 올라갔을 때 이게 별로 아마 통과가 되기 힘들 거야라고 생각해서 고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뭐 이런 그 인사청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알려지는 게 싫어서 이제 그만두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게 결국 적폐 해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그런 오류라도 내가 인사청문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 이거 나기 싫어서 고사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미리 정제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로 인사 검증 과정에 올라와서 문제 없을 사람들 아니면 감히 도전장을 못 내도록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거 이거 자체가 전 적폐의 청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폐 청산의 핵심이 뭔가요? 결국 인적 청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적폐를 자꾸 누적시키는 그런 그 부역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새롭고 참신한 사람들이 자꾸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적폐 청산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참고로만 하겠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좀 심각한 심각하게 이건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지금 앞으로는 장관 정도 부분도 사실은 이제 뭐 표결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청문 검증 과정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결국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도 국장급 이상 다 그 인사청문회를 열지는 않지만 서류 검증을 다 하거든요. 국의회에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국회 인사청문 과정 자체를 저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 그리고 아니 본인도 보셨잖아요.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없는 분들은 야3당이 다 통과시켜 주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게 불필요한 과정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됐습니다. 예. 이제 관건은 쭉 얘기하듯이 강경화 후보자겠죠. 조사 결과만 보고 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으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럼 그 공약 사업을 그만둘 거냐는 거죠.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도 물론 여론도 그렇고 뭐 국회 인사청문 과정도 그렇고 다 참고할 사안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죠. 그런 점을 사실은 조금 더 분명히 좀 인식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좀 있지 않나. 정치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하는 뭐 단어 선택이나 태도나 어조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경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절대로 주도권에서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 직접 좀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동안에는 사실 말이 굉장히 부드러웠는데 그랬죠. 오늘 했던 말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강경한 느낌들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대통령의 의지로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뭐 일전에도 한번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야당을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하는 노력을 또 안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을 대했던 태도하고 비교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한테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으려고 하거나 뭐 야당 뭐 상임위원들까지도 만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야당 지도부도 만나기도 했고 여러 차례 이제 사실 노력을 했다고 하는 점들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는 과거의 야당 시절에는 허들의 높이를 이렇게 높여놨다가 지금 이제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입장으로 보면 옛날에 당신들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강경화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뚝심일까요? 아니면 고집일까요?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건데요. 오늘 발언 가운데 유독 자주 등장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시죠.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입니다.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이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인사검증의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이게 오늘 핵심인 것 같은데 이종욱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국민이란 단어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 국민 여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종 판단은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그 측면을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뭐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제 그 여론조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정부 시절에 뭐 낙마됐던 사람들 얘기도 하고 그 반면에 이제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마치 이제 그냥 통과시켜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약간 함정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함정이요? 말씀이고요. 예, 그러니까 맨날 여론조사 이렇게 높여서 우리를 다 걸려넘어지게 해놓고 왜 지금은 낮춰달라고 얘기하느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더 잘 맞느냐 누가 정답이냐라고 말하기는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태도를 보면 예. 이게 이제 타이밍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무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현정 위원님하고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런 타이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더 굽히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한 번 더 야당한테 또 한 번 절절하게 호소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차피 재송부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하라는 게 며칠 동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2, 3일밖에 시간 여유를 안 주면 강행한다는 뜻으로 비치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은 할 수 있겠지만 예. 2, 3일 정도 더 지켜보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주말쯤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임명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은 극한의 어떤 반발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약간의 어떤 정무적인 아쉬움이 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더 명분과 모양새가 좀 필요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그 조금의 떨어지는 점수가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벌써부터 지지율 정치를 시작하는 거 아니냐. 야당과의 협치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원래 이제 이런 멘트는 항상 좀 짚고 말기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역사와의 대화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야 마이웨이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인데 사실 이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집권하고 난 다음에 사실 예전과는 달리 야당과의 관계를 이제 어떤 소통을 가져나가겠다는 노력들을 많이 했죠. 그런 것들 이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문 대통령이 쓴다 뭐 이런 어떤 평가들이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문 대통령이 이제 37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야당을 향해서 거의 뭐 직격탄을 날렸고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여론과 이제 어떤 국민과 직접 뭐 대화를 하겠다. 아마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떤 좀 생각을 가져가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삼권 분립에 의해서 또 청와대를 견제해야 되는 것이 또 나름대로 정당의 기능이고 국회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국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죠. 예전에 야당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검증을 해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 임명할 때 많은 비난을 하기도 하고 처음에 상임위 보이콧하기도 하고 뭐 그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야당이 어쩌면서 보면 야당이 하나의 역할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당과의 어떤 저런 걸 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협치가 없는 것 아닌가? 이제 야당과는 상의하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전국의 경색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추경안 그다음에 이제 김인수 헌법재판소장은 임명 동의안 표결을 해야 됩니다. 예. 만약 여기서 부결이 될 경우 이 국정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상당히 걱정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참 흥미로운 흐름을 하나 발견한 게 지난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으니 내일 임명을 강행한다. 저희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절차가 있죠. 강행하긴 지금 강행을 예고를 했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14일 어제까지 이제 보고서 채택이 날짜가 있는데 그렇게 채택이 안 되면은 10일 안에 기간을 정해서 요청을 하는데 지금은 17일까지 지금 보고서 채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7일까지 안 하면은 18일 날 임명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예고인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자신감의 어떤 동전의 반쪽은 오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협치와 어떤 소통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는 말로만 소통이 아니고 말로만 협치가 아니고 주고받는 것 속에서 협치인데 지금으로서는 계속 요청만 할 뿐 야당에 주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정부적 판단은 맞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물론 국민들 많은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들의 어떤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좀 더 야당이 좀 더 도와드리려 하는 그런 흐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가랑비에 어떤 옷이 젖는다고 이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된다고 하면은 더 큰 어떤 정책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이제 판단을 좀 들어봤는데 대통령의 오늘 오전 작심 발언을 들은 야당의 입장은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국민의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현주 국민의당 원내부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문 대통령 발언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그동안 협치의 정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예. 손뼉도 서로 양손으로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협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미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 원칙에 위반도 했고 또 그 횟수와 정도가 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자질이라든가 개혁 의지 그리고 그런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해서 그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린 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대승적으로 양보할 만한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예. 지금같이 한반도 정세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여러 가지 발언들도 청문회 거치면서 걱정되는 그런 면모들을 봤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보하거나 타협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